자, 그리고 이 국외 관련 소득이 있는데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일반적인 국외소득이 있고요. 조금 더 한도가 높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하는 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여거부터 보면 원앙 어선에 관련된 국외 근로소득이나 해외 건설에 파견돼서 국외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그 혜택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9번을 눌러주고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에 통해서 국외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10번을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육아나 산전휴가 같은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부분은 꼭 계속 선생님이랑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T 프로그램 화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선생님 한 번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수당 공제 등록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봤었던 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수당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과세와 비과세를 고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읽어보고 다 조건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하겠다라고 딱 누르면 이렇게 비과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234쪽에 나와 있는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연장근로고 2번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 그리고 여기 뭐 취재, 승선, 육아수당 이런 거 있고요. 아까 9번과 10번의 차이점, 원양어선이나 그 해외 건설직은 300만원,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경호도 있고요. 위험수당도 있고 뭐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배운 그 개념들을 토대로 선생님이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언급된 급여자료 내용들을 잠깐 모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풀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사례들을 주어주면 여러분들은 이게 과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수당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도 설명했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는 그 추가로 받는 수당들에 대해서 과세를 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뭐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숙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초 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따로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은 비과세 성격으로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직료나 숙직료, 뭐 실비 변상 정도의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방금 했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세 가지 뭐죠?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본인 소유해야 되고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거 문제는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 맞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게다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말이 조금 빠졌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됐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럼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그쵸. 세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뭐가 다른지. 밑에 거는 이런 거 없고요. 모든 종업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자, 그럼 이게 업무 수행에 사용됐다라는 말도 없고 종업원 소유의 차량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는 보통은 다 과세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문제 보고 우리 퀴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아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육아수당. 오케이. 자, 이 육아수당은 여러분들 아까 나와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기준이 만 6세 이하의 자녀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월 10만원까지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지금 6세를 기준으로 해서 6세보다 어리면, 너무 어리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요. 그 이후면 이제 과세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세 자녀, 5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고, 그리고 9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씩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식대 나왔습니다. 식대도 선생님이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대는 일반적으로 20만원까지, 식대는 일반적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경우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그냥 지급해주는, 돈만 주는 식대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냥 돈만 주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돈도 준다고 하면 이건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돈 주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대는 전액 과세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꼭. 자, 그리고 이제 연장근로수당 볼게요.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도 세 가지 요건이 있었어. 첫 번째, 생산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 개정된 걸로 따지면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분 봅시다. 2분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멈춰놓고 해보세요. 멈춰놓고 한번 바꿔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래요. 3천만원 이하니까 딱 해당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은 게 월정급여액이 얼마 이하? 210만원 이하면 돼요. 근데 2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 얘는 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금방 찾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냥 찾아내는 거는 3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자면 여기 부분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뭐 직책수당이다, 자격수당이다, 출제수당이다 이런 것들은요. 업무 관련성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뭐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자격수당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출제했으니까 출제수당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 업계에 주는 수당은 거의 다 과세로 넘어간다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 출제수당 이런 것들이 과세 혜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우리가 보충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